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신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과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은행잎 추출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드시고 계시고 이웃분들도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은행잎 추출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은행잎 추출물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우리 몸속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 때문에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마늘이에요. 마늘도 혈액순환에 좋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은행잎 추출물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6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을 위해 마늘도 매일 챙겨 드셨대요. 그러다가 작은 상처가 났는데 피가 평소보다 오래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더니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서 생긴 문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로는 시간차를 두고 드신다고 하셨어요. 마늘뿐만 아니라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생강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겨울이면 생강차를 자주 끓여 마시는데 생강 역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진저롤이라는 성분인데 이것도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드시면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고 바로 생강차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게 오메가3이에요. 오메가3도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도 꾸준히 드세요. 그런데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EPA, DHA 같은 성분들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거든요. 은행잎 추출물과 오메가3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수술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둘 다 중단하시는 게 안전해요. 한 50대 여성분이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은행잎 추출물과 오메가3을 함께 드시고 계셨어요. 다행히 수술 전 상담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미리 중단하라고 하셔서 문제없이 수술을 마치셨다고 해요. 만약 계속 드셨다면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은 약이니까 당연히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은행잎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스피린도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잖아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에 은행잎 추출물까지 드시면 출혈 위험이 상당히 커져요. 특히 위장 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와파린은 혈전 예방을 위해 처방받는 강력한 약이잖아요? 여기에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와파린의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시던 70대 남성분이 기억력 개선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기 시작했다가 코피가 자주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생겼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수치가 너무 낮아져 있었고 은행잎 추출물을 중단한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이제 음식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의외로 커피도 주의가 필요해요. 아침에 은행잎 추출물 드시고 바로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잎 추출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은행잎 추출물을 드신 후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면 돼요. 저녁에 은행잎 추출물을 드신다면 오전이나 점심때 커피를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죠. 녹차나 홍차도 비슷해요. 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특히 녹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은행잎 추출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녹차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은행잎 추출물과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술이에요. 술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잖아요? 은행잎 추출물도 간에서 대사되는데 술과 함께 드시면 간에 이중 부담이 가는 거예요.
게다가 술도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드시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회식이 잦으신 분들, 저녁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은행잎 추출물 복용을 건너뛰시는 게 현명해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술 마시는 날까지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은행 열매도 조심하셔야 해요.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 주워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은행잎 추출물 드시면서 은행 열매까지 드시면 과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은행 열매에는 징코톡신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구토, 설사,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는 분들은 은행 열매는 가급적 피하시거나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반대로 은행잎 추출물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들이 좋아요.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에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잖아요? 은행잎 추출물에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E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은행잎 추출물 드시고 간식으로 아몬드를 조금씩 챙겨 드세요. 처음에는 그냥 고소해서 드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잎 추출물과 궁합이 맞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피부도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아몬드 말고 호두도 좋아요. 호두에는 오메가3도 들어있긴 하지만 영양제 형태의 고농축 오메가3와는 달라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은행잎 추출물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도 좋아요.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은행잎 추출물의 뇌 건강 개선 효과를 높여줘요. 특히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 목적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베리류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한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과 베리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은행잎 추출물만 섭취한 그룹보다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더 컸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아침에 은행잎 추출물 드시고 오전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도 좋은 조합이에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요. 두 가지 모두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다만 토마토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해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도 은행잎 추출물과 잘 어울려요.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이 풍부한데 엽산이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은행잎 추출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엽산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시금치나 케일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이런 채소들을 꼭 포함시키시면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고구마도 좋은 선택이에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나 식이섬유가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은행잎 추출물 드시고 간식으로 찐 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면 좋아요. 단, 고구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루에 작은 것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찌거나 구워서 드시고 설탕이나 버터를 추가하지 않는 게 좋아요.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도 은행잎 추출물과 궁합이 맞아요.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시켜서 은행잎 추출물의 흡수를 안정적으로 도와줘요. 급격한 흡수보다는 천천히 꾸준하게 흡수되는 게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오래 가거든요. 아침 식사로 현미밥이나 귀리죽을 드시고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마다 귀리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데 거기에 은행잎 추출물도 함께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구르트도 좋은 조합이에요. 특히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가 좋아요.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주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죠.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영양분 전달도 잘 되니까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당 요구르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설탕이 많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은행잎 추출물의 항염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도 적당히 드시면 좋아요. 아까 오메가3 영양제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생선은 괜찮아요. 영양제처럼 고농축이 아니니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서 은행잎 추출물도 함께 드시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모두 좋아요. 다만 회로 드실 때는 와사비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와사비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서 과하면 좋지 않아요. 이제 복용시간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은행잎 추출물은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하루의 시작과 함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죠.
다만 저녁에 드시면 잠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점심 식사 후로 시간을 바꾸시면 돼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충분한 물을 마시면 은행잎 추출물의 흡수도 잘 되고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높아져요.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드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은행잎 추출물은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며칠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바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드셔야 해요. 한 분은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셨는데 처음 한두 달은 별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3개월째 접어들면서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째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절별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좀 더 걸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해요.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되기 쉬우니까 은행잎 추출물이 특히 도움이 돼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겨울에 더 열심히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겨울에는 감기약을 드실 일이 많은데 감기약 중에서도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으니까 약사님께 은행잎 추출물 복용 사실을 꼭 말씀드리세요. 나이에 따라서도 복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50대와 70대는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70대 이상이시면 처음에는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드시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한당뇨 환자분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계셨는데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당이 조금 떨어지더래요. 다행히 정기검진에서 발견해서 당뇨약을 조금 줄였는데 만약 모르고 계속 똑같이 드셨다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었다고 해요.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도 고려하셔야 해요. 생리 기간 중에는 출혈이 있으니까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면 출혈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생리량이 많으신 분들은 생리 기간에는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폐경기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이때 은행잎 추출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운동과의 관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운동 전에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운동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유산소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은행잎 추출물로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가볍게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이 적당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은행잎 추출물을 드신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함께 하시면 좋아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도 더 잘 나타나요.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수면도 중요한 요소예요. 잠을 잘 자야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이 회복되고 재생되잖아요? 이때 은행잎 추출물로 개선된 혈액순환이 온몸 구석구석 영양과 산소를 전달해줘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 복용 시간을 아침이나 점심으로 옮기시고 저녁에는 카모마일차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차를 드시면 좋아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면서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면 혈액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특히 혈소판 수치나 응고 시간 같은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좋아요. 수치가 너무 낮으면 은행잎 추출물 복용을 조절하셔야 하고 정상 범위면 그대로 드시면 돼요. 가족력도 고려하셔야 해요. 가족 중에 뇌출혈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 계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유전적으로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잎 추출물을 시작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나 정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은행잎 추출물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습기가 차면 변질될 수 있고 햇빛에 노출되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으로는 실온 보관이 괜찮아요. 다만 한여름처럼 너무 더울 때는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권장 보관 방법을 따르시면 돼요.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변질되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개봉한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고 보통 6개월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안전해요. 제품 선택할 때도 신경 쓰셔야 할 게 있어요. GMP 인증이나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워낙 제품이 많다 보니 품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은행잎 추출물의 함량도 확인하세요.
보통 하루 120mg에서 240mg 정도가 적당한데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세요. 가격이 너무 싼 제품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원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정 가격대에 믿을 만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은 분명히 좋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을 드신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피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은행잎 추출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드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을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혈액이 너무 묽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은행잎 추출물은 마늘, 생강, 오메가3 같은 혈액순환 개선 식품이나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도 시간차를 두고 드시시고요. 반대로 비타민E가 풍부한 견과류, 베리류, 토마토, 녹색 잎채소, 통곡물 같은 음식들과는 궁합이 잘 맞아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복용은 식후에 물과 함께 그리고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드시면 더 안전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기 전에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담하시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은행잎 추출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